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휴가 간 어이즈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합니다. 트럼프의 타코 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한 추가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것, 그것을 보고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이라 말하지만 시장은 트럼프가 겁을 먹고 도망친다라고 해서 타코 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백악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또다시 유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미국은 그 덕분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덕을 우리도 보게 될지 상호 관세라는 방지턱을 하나 무사히 넘어가게 될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 좀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사실 무역 232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관세 영역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들 양호하게 출발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도 걱정을 한시름 덜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알테오젠의 강보합 보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나쁘지 않네요. 총상위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양시장 모두 다 견조합니다. 아랫단으로 가볼까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비교적 좋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나토 등에서 정상회의에서 이 GDP의 5%까지 방위비 증액 공식 합의 소식이 있었죠. 알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정이 됐고 밤사이 미국, 유럽 등에서 방위주들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유럽권의 방산주들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장도 일단 방산주들 나쁘지 않은 출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2% 정도 네이버의 회복 출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디로 집중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원전 해체 쪽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비츠로테크, 우진엔텍 등의 코스닥 거래량 상위는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고요. 제주반도체도 미래반도체와 함께 요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급등했었던 한국전력은 일단 약보합으로 좀 쉬어가고요. 원전 해체 쪽 뉴스가 나오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 싹 퍼지자 기존의 주도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쪽에 일단 상승 동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 정도 조정, 어제도 장중 조정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원전 해체 키워드는 그 외 종목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전 해체 뉴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참 기다렸던 뉴스였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는 이것이겠죠. 고강도 관세 부과 예고 후에 또다시 유예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으로 나왔죠.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로이터의 보도를 통하면 트럼프가 수요일 중국과 어떤 부분에 협정을 맺었다라는 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돼서 관세 압박 등에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뉴욕장을 올렸고요. 그 덕분에 중동, 인플레, 금리 혹은 관세 우려가 줄어들며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 혹은 성장주들의 반응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죠. 반도체와 함께 테마단을 자극했고요. 우주나 전고체, 코인, 양자, 드론 등의 종목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상상하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는 섹터들, 테마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좀 많은 우려를 덜고 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월말, 반기말, 분기말이 시달렸던 어제장을 뒤로 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중심의 이슈는 바로 원전 해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던 뉴스이죠. 기다렸던 뉴스이기도 합니다. 6월 내내 6월 26일에 있을 원전 해체 승인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요. 한국 최초 발전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53년, 72년도 허가부터 해서 상업운전 이후
후 영구 정지가 됐던 2017년 그리고 바로 8년여 만에 이제 6월 바로 어제 해체 승인을 받은 겁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500조가 넘어가는 미래 시장이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의 교두보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를 해체하는데 한 15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기술이 한 100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투입되고 또 안전 문제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원전들이 영구 정지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한 20개 정도, 25개만 해체 완료된 상태죠. 그중에 17개는 다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국가들 독일, 일본, 스위스에서 정말 작은 사이즈로만 사업을 수행해본 이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원전 해체 사업을 수행했다라는 이력이 남아야지만 해외 시장의 진출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해체 시장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과거 여러 원전들의 흐름을 쭉 추적을 해봤는데요. 영구 정지돼 있거나 이제 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있고 수명이 빨리 끝날 걸로 봤는데 연장될 걸로 예정되는 원전들도 줄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의 시장은 정비 시장도 커질 것이고 해체 시장도 커질 것이다. 이런 스토리로 그동안 원전 해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원전 해체 과정 속에 속속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가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저희 투자뉴스 7부터 이제 당잠사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원전 해체 관련한 밸류체인인데요. 우진엔텍과 오르비텍 과거 국책 사업을 수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게 관심을 받았었고요. 독보적인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기술력 등이 조명받으면서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챙겨가는 분위기입니다. 한전 KPS를 비롯해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의 종목들도 요 며칠 관심권역에 들어오고 있죠. 프리마켓 시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진엔텍 12%의 급등.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강세 흐름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 시세도 아마 예정이 되어 있었죠. 앞서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기술 쪽에 주목받는 비츠로테크 19% 프리마켓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 KPS 나쁘지 않죠. 5%의 상승. 요즘 유틸리티 쪽이 유가 떨어지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원전 키워드와 맞물려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원전 뉴스가 해체 승인 뉴스가 단기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게 될지 시장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이슈 들여다봤고요. 7월이 임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이제 반기말, 월말, 분기말. 그래서 포트의 변동이 좀 있는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어제장이 명확하게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차익 실현에 좀 집중했고 개인들은 매수해주는 흐름이었죠. 다시 외국인 기관 개인이 각각 어느 종목군들에 주력하는지 수급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관세 유예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죠. 실적 시즌, 이제 마이크론부터 해서 실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 빅테크들, 국내 업체들까지 실적을 어떻게 내놓는지에 시장은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의 꽃은 조선과 방산, 원전이었었고요. 이들의 N차 파동, 한번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또 올랐다가 이런 수차례 N차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합류해서 소외단도 같이 관심을 받아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은 소외라는 키워드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전고체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분위기에 한번 잘 살필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일어서고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 괜찮고 DDR4, DDR5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였습니다. D램 업체가 이제 형성되고 나서 DDR4 가격이
가격이 DDR5 가격의 몇 배나 비싸지는 것은 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 덕분에 DDR4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나냐테크가 올해 들어서 166%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AI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그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발 관세 변수가 좀 완화될 수 있을지가 반도체 군집 형성의 랠리 그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국내 내부적으로는 소버린 AI, 우리나라 주도의 AI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GPU 구매라던가 AI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유연합니다. AI와 조방원, 결국 투트랙 전략이 될 것 같아요. 필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AI와 원전, 여기에 조선과 방산 상반기의 주도주로서 계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포트 전략을 고민하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실 속보 차원에서 조선협력에 트럼프가 관심이 많다라는 점과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와서 방산협의체 네덜란드와 세웠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방산에 대한 관심 체크하시고요. 서클이 급등했다가 이틀 급락하고 또 밤사이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자극하게 될지 이쪽은 좀 변동이 꽤 커지고 있어서 트레이딩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눠봤고요. 자리 옮겨서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오늘 장은 어찌 전개될까요? 개장 전의 분위기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앞서 다뤄본 내용에 대해서 전략 듣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정태근 의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시장 흐름 좀 파악해보죠. 정태근 의사님, 시장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가운데서도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다들 편안한 선택지다라며 한 달 전부터 김태성 본부장님도 그렇고 모아가는 전략을 주셨었는데 여전히 반도체 유효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유효합니다. 일단은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수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조선 방산만큼의 어떤 숫자가 나오면서 매력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하이스, 삼성전자 여기서 고민이 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파월 교체설 때문에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아마 반도체가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서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HBM 밸류체인 내 종목들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도 좋고요. 그 외에 뭐 앞서갔던 리노공업 등도 있고 한데 탑픽을 뭘로 보시나요? 탑픽을 오늘 종목으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미리 알려주세요. 말씀드릴까요? 네. ISC. ISC, 소켓 쪽으로. 네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 대세는 이제 에이직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빅테크향 에이직이 엔비디아의 어떤 출하량을 추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또 에이직 쪽을 잡기 위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쪽이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LG향 테스트 소켓 매출이 하반기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빅테크들이 LG의 어떤 신제품들이 하반기부터 출시가 예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 ISC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그 LG가 강하게 오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62,000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75,000원,
전저가는 5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얘기해 주셨어요. 75,000원의 목표 라인 설정해 주신 만큼 반도체 내에서 종목의 옹기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쪽도 관심 더 받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뭐 원전 봐야겠죠. 원전 해체 승인 뉴스. 사실 세론이 될까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단 프리마켓 분위기로 봐서는 좋은 시세입니다. 오르비텍,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 또 한정 KPS 등 올라가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찌 대응해야 될까요, 투자자들? 그래서 이제 덜 오른 종목 찾기가 아마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어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진과 우진엔텍만 바라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혹은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공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려고 오늘 저도 이제 공략주로 가지고 온 게 원전주 쪽에서 이제 안 오른 종목을 찾아왔는데 지금 넥스트 거래에서 지금 이 종목이 벌써 20%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어서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츠로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플라즈마.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력 설비 쪽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력 설비도 하고요. 사업부 일부가 지금 이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폐기물, 핵 폐기물 관련 사업을 지금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거래량이 붙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에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좀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으셨다가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저는 매력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사실은 방송 전에는 제가 조금 낮게 가지고 나왔는데 8,200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을 만약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 생각했었을 때는 9,000원이라는 손절 라인으로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했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제가 12,000원을 좀 목표가로 드렸는데 지금 원전 해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시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4,000원 그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까지 두 분의 각각의 종목 ISC, 비츠로테크 들어봤고요. 짧게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방산 쪽이요. 대통령실 전담 비서실에서 뭐 단독 뉴스로 이제 방산 컨트롤 타워 만든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어제 방산 일부 종목 괜찮았거든요. 네. 어떡할까요? 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나토의 그 방위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 방산주들이 사실은 장 막판까지 그 강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게 가장 악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안 좋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중소형 방산에게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 보잉이라는 회사가 2대 주주로 앉아 있는 휴니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형도 대형이지만 중소형 단에서 휴니드라는 기업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에서 조금의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대형 방산보다는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눈 돌릴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언급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 분위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지수 모두 일단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죠.